엄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차문이 쾅 닫히는 순간 68세 오해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차는 이미 떠났고 자신은 한적한 바닷가 언덕 위에 홀로 남겨지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바다 구경이나 갔다 와요. 며느리 수진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죠. 헤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짐도 무거우니까요. 아들 민수가 헤란의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핸드폰까지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헤라는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죠. 차 안에서 헤라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를 벗어나니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점점 바다 냄새가 났죠. 여기가 어디니? 헤란이 물었지만 아들 부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차가 한적한 바닷가 언덕에 멈췄어요.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등대 하나만이 쓸쓸하게 서 있었죠. 민수가 헤란을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헤란은 휴양지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차 문이 닫히자마자 엔진이 걸렸어요. 헤라는 당황했습니다. 야, 민수야. 어디 가는 거야? 헤란이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뒷유리를 통해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헤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헤라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분명 놀러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헤라는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다 챙겨주니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배가 고팠어요. 목도 말랐습니다. 발이 아팠죠. 누가 좀 지나가면.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다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헤라는 무서웠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등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가보니 등대 옆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죠. 헤라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그물과 부표들이 쌓여 있었죠.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럴까? 눈물이 나왔어요. 서러웠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남편이 일찍 죽은 후로는 더욱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교사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죠. 퇴직 후에는 아들 가정을 돌보는 게 전부였어요. 말도 안 돼.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번갈아 가며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바닷바람이 창고 틈새로 들어와 몸을 시렸습니다. 아니야. 헤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온몸이 떨렸지만 눈에는 결의가 서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반드시. 새벽녘이었어요. 헤라는 추위에 떨며 잠을 설쳤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거기 누구 있나? 창고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라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갓 올라온 듯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죠. 어르신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박노인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40년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다 있네요. 박 노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일단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해요. 박 노인은 혜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혜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요? 사람이 서로 도와야죠. 박 노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서 살려면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할게요. 박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란은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혜란에게 바다 일은 낯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아주머니 김 여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멸치를 말리는 법, 김을 다듬는 법을요. 손이 부드럽네요. 도시에서 사신 게 티가 나요.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김 여사의 제안이었어요. 마을에는 초등학생 5명이 있었습니다. 읍내 학교까지는 너무 멀어서 보충 수업을 받기 어려웠어요. 혜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혜란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 한쪽에서 간단한 수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문제를 다시 읽어보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혜란도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혜란은 마을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 덕분에 우리 애가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아니에요.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요. 김장철이 되었어요. 혜란은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처음인데도 잘하시네요.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혜란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버려진 슬픔도 여전했지만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혹시 오해란 여사님 계신가요? 정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오해란인데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정말 오래 찾았어요. 정 변호사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혜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찾을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고 오창호 선생님의 의뢰로 왔습니다. 창호요? 제 남편인데.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매년 한 번씩 부인께서 집에 무사히 계신지 확인하라고요. 만약 집에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정 변호사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읽어보시겠어요? 혜란은 마을회관으로 정 변호사를 안내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 창호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혜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민수가 너를 어디론가 버렸을 거야. 미안해. 내가 미리 막지 못해서. 혜란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민수의 본성을. 그리고 언젠가는 너를 버릴 거라는 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꿔뒀어. 집, 땅, 예금, 그리고 내가 운영하던 학원까지 전부. 혜란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이미 회사 돈에 손을 댔어. 도박과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더구나. 수진과 함께 사치도 심했고.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 자료예요. 혜란은 서류를 훑어봤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횡령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의뢰를 받았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아드님의 행적을 계속 조사했거든요.
헤라는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헤라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내가 평생 가르쳐온 정직과 성실함을 잃지 마라. 그리고 이번 일로 너 자신을 탓하지도 마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민수가 너를 버렸다면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야. 하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우며 사는 내 모습이 아름다웠으니까. 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헤라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법대로 하겠어요.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어요. 헤라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피고석에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헤라는 단호했어요.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정직과 책임감이었어요. 헤란이 증언석에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어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법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횡령 금액, 도박 빚, 사치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5년간 총 3억 원을 횡령했고 피해자인 모친을 유기했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했습니다. 횡령과 유기는 명백한 범죄예요. 더욱이 모친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민수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수진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민수가 오열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헤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헤라는 바닷가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만든 어르신 평생학교였어요. 오늘은 한글 수업을 해볼까요? 교실에는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6살 지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드릴게. 박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글자란다. 헤라는 교탁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처음 이곳에 버려졌을 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글을 배우고 있어요. 김 여사가 고마워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헤란이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헤라는 혼자 교실에 남았어요. 칠판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버린 자식이 내 인생을 끝내려 했지만 그게 오히려 내 새 출발이 되었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헤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창호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녁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내일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헤라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마치 인생처럼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마을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헤란의 마음도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려진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순간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란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될 때가 있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 헤란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